저희들이 집권하면 담배세를 인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류세도 절반으로 인하를 하려고 합니다. 서민들 위해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 홍 후보님하고는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이 토론의 룰은 국민들의 권리라고 생각해서 또한 이제 우리 홍 후보님이 너무 악순동을 하셔서 제가 오늘 토론에 임하려고 합니다. 담배세 인하 이야기 하시기 전에 사과하셔야 됩니다. 담배세 누가 인상했습니까? 그 당에서 인상했잖아요. 원래 담배세 인상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도록 하기 위해서 올려야 되는데 담배 소비는 줄지 않고 세수만 넣는 그 포인트를 잡아서 꼼수 증세를 했어요. 법인세는 깎아주고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대기업들, 기득권 세력들 곳간 채워줬단 말이죠. 그래놓고 지금 감세 얘기 자격이 됩니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냐 안 하냐 내가 물었습니다. 나도 신부하고 이야기하기 싫어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우선 그런 우선 동의하십니까? 선거 때 되니까 그 선거 집권했을 때는 서민 주머니 털려고 인상해놓고 이제 이제 선거 때 되니까 표 얻으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 한국 정치계 금기사항인 그런 노조에 얹혀서 정치하는 행태. 삼성은 문호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이 강성 기종노조 때문에 해외로 나갔습니까? 삼성이 기종노조가 없기 때문에 세계 제1위의 기업이 됐습니다. 해외로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삼성의 해외로 나간 노조가 것이 있었다면 강성 기종노조 때문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런데 워낙 그 삼성의 기종노조가 없기 때문에 세계 1위의 기업이 되었다. 첫째 이야기를 하고 해외 생산을 하는 것은 말하자면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득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겠죠. 만약 한국의 사업을 계속하는 게 더 이득이 있다면 한국으로 돌아오겠죠. 그렇죠. 홍 후보님이 지사로 재직하셨던 네. 경남, 네. 부산 지금 다 이제 해운조선산업 위기인데 네. 이런 해운조선산업 위기 또 가계부채 폭증, 정부부채 폭증, 네. 국가부채 폭증 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강성 기종노조 때문입니까? 해운노조하고 조선산업이 어려워진 것, 해운하고 조선산업이 어려워진 것은 세계에서 조선의 경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해양 플랜트가 지금 수주를 해도 그게 국내 기술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저가 수주를 하고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걸 분식 해결을 하고 한 것이지 그거는 난 대우조선이나 그게 강성 기종노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 이 지금 경제 위기를 왜 좀 자꾸 강성 기종노조 탓만 합니까? 홍 후보님은 주적이 노조입니까? 주적이 노조예요? 난 주적으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주적 이야기 못한 사람은 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주적인데도 주적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은 홍 후보님처럼 강한 노조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 우리보다 노조가 강한 독일은 진작에 망했어야 되고 스웨덴, 불란서는 일찍이 망했어야 되는데 아니죠. 그 노조가 강한 나라는 지금 다 복지국가가 돼 있고 경제 위기에서 튼튼하게 버티면서 경제 발전하고 있어요. 무슨 궤변입니까 도대체? 궤변이 아니라 궤변이 아니면 뭐예요? 가짜뉴스지. 아니 말씀을 왜 그래 하세요? 홍 후보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일부 노조원들이 도지사보다 비슷하게 월급 받는다고 분통을 터뜨리시던데. 도지사하고 평균 연봉이 같더라고 했습니다. 육체 노동자는 잔업특근하고 일요일도 없이 일하면 도지사보다 더 받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고 노동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될 기본 자격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방금 우리 홍 후보가 노동 유연성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가 노동 유연성이 없는 나라입니까?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합니다. 비정규직 규모가 제일 높습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또 중대재해는 불패의 1위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 이 통계를 낸 이후에 불패의 1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고도 홍 후보는 도대체 귀를 막고 또 눈을 막고 사는 분 같아요. 해고도 쉬운 편에 속하고 노동자들 근속 연수도 우리나라가 가장 짧은 편에 속하죠.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철수 후보가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 언론에 이 팩트 체크가 있었다. 그 부분을 조금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그 팩트 체크에 의하면 OECD 통계도 전부 공공기관이 포함된 통계여서 기준은 똑같은데 다만 일부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 교사 이런 분들까지 포함하더라도 우리 공공부문 비율은 10% 조금 남짓이어서 OECD 평균에 비하면 크게 뒤떨어진다. 그거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뭐 제가 따로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대체로 그럴 것으로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께서 우리 쪽에 성장 방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줄곧 주장하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 또는 아까 말씀하신 신재생 에너지 또는 4차 산업혁명 이런 것이 다 성장 방안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지금 유승민 후보께서는 어떤 전통적인 성장 개념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저성장 시대에 복지가 곧 성장이고 내수 진작이 중소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서 돈이 돌도록 하고 그것이 소득이 되고 그것이 또 세금으로 연결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돈이 돌고 도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예. 그렇게 질문하고요. 저는 우리 심상정 후보님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이 대체로 같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저보다 더 이상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더 진보적인 그런 정책을 주장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아주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경제 내각이어야 된다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거 끝나면 정부 구성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안 후보님은 국무총리를 국회 추천에 맡기겠다 이렇게 오늘 공약하셨어요. 그러면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되면 그렇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이 국회 합의에 맡긴다면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속하게 총리 후보를 지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선되면 그 다음날 곧바로 총리 후보 지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나 안보 위기에 대한 대처 면에서 문제가 있는 발상 아닙니까? 그건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협치의 틀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회에서 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국민들 걱정이 너무 커서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청구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드 문제는 이제 안보 문제를 넘어서 이제 경제 문제가 된 것이죠. 1억 불이면 1조 1천억 아닙니까? 막대한 재정 부담이 초래되게 됩니다. 저는 그 때문에라도 반드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역시 다음 정부에 넘겨서 논의할 문제입니다. 한 10여일 남짓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야밤에 기습으로 배치하고 배치하자마자 청구서를 보내는 이런 행동이 과연 동맹국의 태도가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과연 미국이라면 이런 일들이 의회의 승인이나 의회와 협의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돈 못 내겠으니까 사드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해야 당당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아나무인격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드 되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문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사드를 배치를 할 것인가 또는 말 것인가는 다음 정부 넘겨서 충분한 외교적 협의와 또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 정도 되면 사드가 안보가 아니라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나오게 된 것이 저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국익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모호하고 말 바꾸고 또 눈치 보기로 일관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지금이야말로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내라고 하면 사드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 정당들과 우리 대선 후보들이 사드를 무조건 찬성해 버렸기 때문에 말하자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뜨렸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대통령이 되셨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단호한 입장을 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충분한 공론화 또 국회 비준 과정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밀실 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드 배치 시기, 전격적으로 이렇게 배치되게 된 시기, 또 비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다 공론화 과정에서 이루어야 될 과제들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안 후보님 사드 배치 10억 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외교적인 관계를 시작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가정조차도 다 이렇게 한 번씩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 이제 한국 대통령이 뽑히기 직전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10억 불을 내야 해도 무조건 찬성입니까? 지금 이미 그것은 미국에서 내기로 이미 다 합의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억 불이면 1조 1천억, 우리 예산의 400분의 1이 넘습니다. 그 돈을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찬성하느냐고 제가 여쭙는 우리가 부담할 일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희망. 오늘 국방부에서도 이미 밝혔습니다. 원래 체결된 합의대로 갈 겁니다. 자, 10억 불을 만약에 부담하게 된다면 국회 비준 절차 없이 합의니까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건 논점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 오히려 저는 가장 큰 걱정을 하는 것이 지금 FTA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나온 문제들을 한꺼번에 이제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무조건 다 찬성이라고들 해버리니까 이렇게 이제는 비용도 부담해라 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한미 FTA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외교적 카드였지 않습니까? 대미 협상력을 완전히 떨어뜨려버린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협상의 문제를 이제는 지났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한미 동맹에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한미 간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내적으로는 헌법에 정한 대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국방부 합의는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로이터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It's a $1 billion system. It's phenomenal. It's the most incredible equipment you've ever seen. Shoots missiles right out of the sky. And it protects them. 사드는 10억 달러짜리 무기 체계라면서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 주는데 왜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10억 달러는 우리 돈 1조 1,300억 원 정도로 사드 1개 포대를 도입하는 데 드는 돈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비용 부담 문제를 이미 한국에 통보했다고도 말했습니다. So, I informed South Korea that it would be appropriate if they paid. Nobody's going to do that. Why are we paying $1 billion? They should pay for that, and they understand that. 그동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 비용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사드 비용 문제로 운을 때 주한미군 방위비 등에서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임이 엿보이지만 대선을 앞둔 동맹국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게 됐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 측은 사드 배치 과정에 중대한 결함이 드러났다며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처음부터 사드 배치 문제가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배치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양국 간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홍준표 한국당 후보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좌파 정부 탄생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좌파 정부가 들어선다면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 동맹이 급속히 와해될 수 있는 만큼 홍준표 정부가 들어서면 당당한 협상을 통해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섰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이면 합의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한미 정부 간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셈이고 이면 합의라면 국회 비준 절차가 선행돼야 하며 문제가 없다면 미국이 전액을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양국 간에 합의한 대로 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협력과 설득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도둑 배치도 사드 강매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사드를 다시 가져가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지사로 재직하셨던 경남, 부산, 지금 다 이제 해운조선산업 위기인데 이런 해운조선산업 위기 또 가계부채 폭증, 정부부채 폭증, 국가부채 폭증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강성 귀족노조 때문입니까? 해운노조하고 조선산업이 어려워진 것, 해운하고 조선산업이 어려워진 것은 세계에서 그 조선의 경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해양 플랜트가 지금 수주를 해도 그게 국내 기술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저가 수주를 하고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걸 분식 해결을 하고 한 것이지 그거는 난 그 대우조선이나 그게 강성 귀족노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 이 지금 경제 위기를 왜 좀 자꾸 강성 귀족노조 탓만 합니까? 홍 후보님은 주적이 노조입니까? 주적이 노조예요? 난 주적으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주적 이야기 못한 사람은 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주적인데도 주적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은 홍 후보님처럼 강한 노조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 우리보다 노조가 강한 독일은 진작에 망했어야 되고 스웨덴 불란서는 일찍이 망했어야 되는데 그 노조가 강한 나라는 지금 다 복지국가가 돼 있고 경제 위기에서 튼튼하게 버티면서 경제 발전하고 있어요. 무슨 궤변입니까 도대체? 궤변이 아니라 궤변이 아니면 뭐예요? 가짜뉴스지. 아니 말씀을 왜 그래 하세요? 홍 후보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일부 노조원들이 도지사보다 비슷하게 월급 받는다고 분통을 터뜨리시던데 도지사하고 평균 연봉이 같더라고 했습니다. 육체 노동자는 잔업특근하고 일요일도 없이 일하면 도지사보다 더 받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고 노조는 노동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될 기본 자격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방금 우리 홍 후보가 노동 유연성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가 노동 유연성이 없는 나라입니까?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합니다. 비정규직 규모가 제일 높습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또 중대 재해는 불패에 저희들이 집권하면 담배세를 인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류세도 절반으로 인하를 하려고 합니다. 서민들 위해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 홍 후보님하고는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이 토론의 룰은 국민들의 권리라고 생각해서 또한 이제 우리 홍 후보님이 너무 악선동을 하셔서 제가 오늘 토론에 임하려고 합니다. 담배세 인하 이야기 하시기 전에 사과하셔야 됩니다. 담배세 누가 인상했습니까? 그 당에서 인상했잖아요. 원래 담배세 인상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도록 하기 위해서 올려야 되는데 담배 소비는 줄지 않고 세수만 넣는 그 포인트를 잡아서 꼼수 증세를 했어요. 법인세는 깎아주고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대기업들 기득권 세력들 곳간 채워줬단 말이죠. 그래놓고 지금 감세 얘기 자격이 됩니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동의하냐 안 하냐 내가 물었습니다. 나도 신부하고 이야기하기 싫어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우선 그런 우선 동의하십니까? 선거 때 되니까 그 선거 집권했을 때는 서민 주머니 털려고 인상해놓고 이제 이제 선거 때 되니까 표 얻으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 한국 정치계 금기 사항인 그런 노조에 얹혀서 정치하는 행태. 삼성은 무노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이 강성 귀족노조 때문에 해외로 나갔습니까? 삼성이 귀족노조가 없기 때문에 세계 제1위의 기업이 됐습니다. 해외로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삼성의 해외로 나간 노조가 것이 있었다면 강성 귀족노조 때문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런데 워낙 그 삼성의 그 귀족노조가 없기 때문에 세계 1위의 기업이 되었다. 첫째 이야기를 하고
해외 생산을 하는 것은 말하자면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득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겠죠. 만약 한국의 사업을 계속하는 게 더 이득이 있다면 한국으로 돌아오겠죠. 그렇죠. 홍 후보님이 1위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 이 통계를 낸 이후에 불패의 1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해고도 홍 후보는 도대체 귀를 막고 또 눈을 막고 사는 분 같아요. 해고도 쉬운 편에 속하고 노동자들 근속 연수도 우리나라가 가장 짧은 편에 속하죠.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안철수 후보가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 언론에 팩트 체크가 있었다. 그 부분을 조금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그 팩트 체크에 의하면 OECD 통계도 전부 공공기관이 포함된 통계여서 기준은 똑같은데 다만 일부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 교사 이런 분들까지 포함하더라도 우리 공공부문 비율은 10% 조금 남짓이어서 OECD 평균에 비하면 크게 뒤떨어진다. 그거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제가 따로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대체로